홈플러스 목동점이 내년 폐점을 앞두고 입점한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입점한 지 1년도 안 돼 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홈플러스 측에 폐점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막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홈플러스 목동점이 내년 11월에 문을 닫습니다. 소유주인 양천구와의 부지 사용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네, 홈플러스에 입점한 점주들은 폐점에 따른 생계권을 보장하라며 홈플러스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여 씨. 가게 문을 연 지 9달 만에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가 내년 11월 문을 닫을 예정이니 6개월 전인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설마 뭐 다른 데도 또 이 대기업이라 하루아침에 뭐 나가라 문 닫는다 이렇게 얘기 저도 믿고 있었죠. 근데 아니 어느 날 문득 와가지고 5월 30일까지 내년 5월 30일까지 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러니까 정말 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홈플러스 목동점은 소유주인 양천구와 부지 사용 계약이 종료되면서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입점한 점주들입니다. 홈플러스와 점주들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양천구와의 토지 사용 계약이 내년 11월에 종료되고 점주들의 임대 기간이 토지 사용 계약의 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특약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 당시 특약이 마음에 걸렸지만 양천구와 토지 사용 계약이 연장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홈플러스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내년에 폐점될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고 무리하게 입점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과의 계약 기간은 2024년 11월 16일이다. 그런데 재계약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라.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 재차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쳐져가면서 여기가 2025년 5월 20일까지라고 내가 이거 프린터까지 해갖고 왔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시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홈플러스 측에서는 아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땅도 구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계약이 되겠거니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홈플러스는 이런 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5년 전부터 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양천구와 부지 사용 계약이 2024년에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도 명시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점 점주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1년 정도 영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천구와 계약 연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강행해 점주들에게 일부 피해를 입힌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폐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11월까지만 이제 계약하는 것으로 기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점 은폐 의혹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만약에 홈플러스 측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 영업을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언급을 한 사실이 있다면은 은폐를 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보상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감면 등 내부 기준에 따른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이 이 보상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폐점까지 홈플러스와 점주 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 취재한 심다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플러스 목동점이 내년에 문을 닫는데요. 지금 한 자리에서 20년 이상 영업을 하던 대형마트인데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에 폐점하는 걸로 결정이 났나 봐요. 맞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그동안의 이 홈플러스 폐점 결정 과정에 대해서 우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플러스 목동점의 소유권을 보면 우선 토지는 양천구, 건물은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양천구는 지난 25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고요. 계약의 종료 시점이 내년 11월입니다. 이 계약 종료를 1년 앞두고 홈플러스가 올해 초에 양천구에 계약 연장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양천구가 지난 3월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계약을 고수하겠다라는 답변입니다. 공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부지 사용 기간이 내년 11월까지고 원상 회복의 의무에 따라서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이게 바로 이제 내후년 2월이 될 텐데요. 네. 이때까지 임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실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홈플러스 측은 뭐 소유주인 양천구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점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지난 4월에 점주들에게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폐점을 할 것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천구가 이 홈플러스와 당연히 계약 연장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일부 점주들이 이 폐점 사실을 좀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앞서 리포트에 소개된 이런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양천구는 이 홈플러스 임대 대신에 이 부지를 그럼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가 궁금해지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양천구가 이 뭐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다라고 좀 선을 긋긴 했는데요. 가장 유력한 건 매각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목동점이랑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견본주택까지 한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모두 양천구의 소유고요. 지금 홈플러스로 연 67억 원, 그리고 주차장과 견본주택으로 약 20억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는 이런 임대 수입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좀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실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 입찰 등의 방식으로 매각할 것이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공약집에 명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이 부지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사실 이 홈플러스 부지가 1980년대에 이 목동 이 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곳인데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사실상 그에 따라서 뭐 업무라든지 교육, 연구시설 등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지가 워낙에 좀 목동의 어떤 요지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매각하는 방향이 좀 유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기 전에 좀 사용 계약을 조금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거면 매각을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사실 뭐 점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상인들은 이 부지가 뭐 일반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곳의 부지가,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의 부지가 아니라 공공기관인 양천구의 부지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이런 홈플러스에게 뭐 아량을 베풀기 위해서 뭐 계약 연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도 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지금 점주와 홈플러스 간의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라고 해서 더 마음을 놓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마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홈플러스의 그 지금 그 대형 마트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양천구청에서 이런 홈플러스를 나가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네, 사실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이 임차인들한테 더 이상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땅 그 양천구의 요청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양천구청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 홈플러스를 퇴거하는 그 철거 명령을 하는 것을 조금 늦춰주고 그 상인들이 어느 정도의 영업을 해서 이익을 좀 더 이제 확보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계약 기간을 한 2, 3년 정도라도 더 확보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천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네, 같은 내용을 좀 양천구에도 물어봤는데요. 답변도 좀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구정 전체가 방향이 완전히 좀 지체되거나 틀어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다고 뭐 시간이라는 게 몇 년이 3년이 되면 더 또 해야 되잖아요. 2년이 더 해야 되고 그럼 뭐 25년이라 이게 50년 30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25년 계약이 이제 끝났으니까. 네, 정리하자면 양천구는 현재 홈플러스와 점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 하지만 계약 연장은 없다라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혹시 추가되는 거 있으면 이어서 전해주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은 임대차 계약 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를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실제 납부액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먼저 지원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양천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고립 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합니다. 양천구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 안부 확인 서비스 대상 가구를 기존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안부 확인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대상 가구에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구청에 전달하는 복지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양천구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막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허훈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정하고 정당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평구가 내년도 참여 예산 사업과 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합니다.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과제 3개를 선택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요. 투표 참여는 은평구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참여의 큰숲 홈페이지와 현장 투표소에서 가능하며 결과는 다음 달 16일 총회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접수와 변호사, 금융상담가 등 전문가의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은평구는 오는 17일에는 불광역에서, 24일에는 응암역, 그리고 오는 31일에는 구산역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드론 산업 실무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 드론 아카데미 교육생 34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드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예비 창업자 등입니다. 교육은 드론 하드웨어와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취업 연계 등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교육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서울 드론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